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 96위 팔레스타인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차전을 치릅니다. 3차 예선 각 조 1, 2위는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전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이후 데뷔 무대인데요. 홍 감독은 이번에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며 10년 만에 손흥민과 다시 만났습니다. 특히 감독 선임 과정 공정성 논란의 티켓 가격 인상 논란, 특히 선수단 내 갈등을 무책임하게 방관한 대한축구협회 대처 논란까지 잇따라 겹치며 이번 월드컵 경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비록 감독 선임 과정 논란으로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지만 팀 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전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잘 마쳤다.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 스타트를 잘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대표팀 분위기는 매번 좋았다. 잡음도 있었으나 선수들이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었고 그게 우리의 임무라며 선수들이 잘 준비하고 있고 좋은 마음가짐으로 소집해 주장으로서 뿌듯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 경기는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안 뛰는 선수들,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축구 팬들에게 즐거운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홍 감독은 선수들 피로감은 있지만 부상 선수는 없다라며 훈련과 휴식만 제대로 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일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잘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표팀의 무게감을 알고 있기에 개인의 컨디션적인 측면이나 부담을 덜어줘서 제 역할을 해내도록 도우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홍 감독은 나보다 주장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 있다면서 손흥민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하는가 하면 앞으로 손 선수 역할이 시작 전부터 끝나는 때까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역할을 해줄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흥민이 짊어졌던 리더로서의 부담을 자신이 나눠지겠다고 발언했는데요. 불필요하게 가졌던 무게감, 이건 나 역시 대표팀 역할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감독으로서 나눠질 거는 나눠서 지고 개인의 컨디션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팀 안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팔레스타인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마크람 다부브 팔레스타인 감독이 손흥민을 가장 경계할 선수로 꼽았습니다. 사전 기자회견에 나선 다부브 감독은 내일 아시아 최고팀인 한국과 겨룬다며 한국은 월드컵에만 10회 연속 진출한 팀이고 우수한 선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이 아시아 3차 예선 첫 진출이지만 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약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며 웃었습니다. 이어 한국엔 뛰어난 선수가 많고 그중에 손흥민을 가장 경계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고 손흥민 같은 선수를 투지와 열정, 조직력으로 막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부브 감독은 3차 예선 진출만으로도 큰 목표를 이뤘지만 본선까지 오른다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경계할 선수로는 유럽에서 성장한 알 아흘리의 공격수 웨삼 아부 알리가 꼽히고 있습니다. 아부 알리는 덴마크 연령별 대표팀을 뛰다 지난 3월 팔레스타인 축구협회의 요청을 받고 귀화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라며 한국과의 경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축구는 90분 경기라 전술적으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따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28일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진행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파리팀 코리아하우스 공식 개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육에 집중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6억 원은 문체부가 올해 대한체육회에 지급한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3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을 포함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총 4,200억 원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이 예산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왔으나 정기감사나 업무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 장관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관한 정책은 내가 처음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귀국 후 다시 정리해서 전반적인 개혁 방안과 정책 방향 설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홍 감독의 선임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축구팬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정부 차원의 축구협회 감사와 해체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임시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청원인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감사 요청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자체 결정 또는 주무부처 장관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조치 및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4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이라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7월 말 본 감사, 8월 12일부터 축구협회에 대해 감독 선임 과정 등을 포함해 특정 감사를 실시 중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와 축구협회 등 체육계 진상조사 결과를 이르면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